네, 안녕하십니까. 강우주입니다. 오늘은 이론 강의를 끝내고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자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론을 이해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핵심적으로 내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암기했는가? 암기라는 것은 깜깜한 곳에 기록을 하는 거죠. 기억이라는 건 연상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시간을 두고 추론을 해내도 되지만 암기라는 것은 그냥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군대에서 훈련하듯이 툭 치면 뭐 관등성명을 되는 것처럼 혹은 구구단을 외울 때 2는 했을 때 4가 생각 안 하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머리에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 추론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핵심 요약 이걸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암기를 했는가를 점검합니다. 보통 눈으로만 공부하고 남이 강의하는 걸 듣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외우는 걸 잘 안 합니다. 외우는 걸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이해했어. 근데 저건 잘 잊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걸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 그걸 명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암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안 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번 제 말 속도를 조금 빨리 하거나 뭐 조금 느리게 하거나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로 만들어야 그 다음 개념을 뽑아내서 추론을 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점검할 건데 하나는 핵심 요약을 쭉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조감도를 다시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기출 강의에서 점검 요소 두 가지를 강의 단원별로 시작할 때마다 올릴 텐데 그 점검을 하고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점검을 짧게 하고 만약에 이게 덜컹덜컹 머릿속에 걸린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요약 시작합니다. 강우재 물리, rpscience.com 단분에 풀리는 물리 개념. 개념 좋죠? 자, 개념 점검 핵심 요약의 1단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개념들을 항상 단원 처음에 정리를 합니다. 자, 1단원에서는 역학 기본 개념과 의미 이런 거 했죠. S, 운동의 결과에 해당하죠. V가 운동을 대표하는 선수고 A는 운동의 변화다 이런 얘기를 했고 F는 운동의 변화의 원인입니다. 운동의 원인이 아니라 운동 변화의 원인이고 누가 운동하느냐 운동의 주체를 나타내는 게 M이다. 사칙연산의 의미 사칙연산의 방법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배웠지만 그 의미를 저한테 처음 배웠을 겁니다. 자, 곱하기, 더하기, 인테그랄 시그마 이 전체는 누적의 의미죠. 뭔가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라는 의미인데 그 중에서 더하기와 곱하기 이거하고 인테그랄 시그마 살짝 다른데 더하기는 어떻게 해요? 같은 것끼리 더해야 됩니다. 단위가 달라지는 것은 더할 수가 없는 거죠. 10원과 1유로, 뭐 100원과 1달러 더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달러를 1000원으로 환산하면 10원과 1000원 더하면 1010원 이렇게 나가는 거였죠. 자, 그래서 같은 것끼리 더하는 걸 더하기. 그래서 양적으로 누적한다고 이제 곱하기가 되면 이제 완전히 질적인 변화를 겪는다. 그래서 양질의 변화를 더하기와 곱하기로 해석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와 인테그랄은 무언가? 시그마는 연속적인 값들을 쭉 더할 때 그래프의 밑에 면적과 같은 그런 의미고 인테그랄. 그다음에 시그마는 불연속적인 것들을 차곡차곡 더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수열 같은 걸 더할 때 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죠. 나누기. 그 중에서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 단위가 들어간다. 핵심이었습니다. 물리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은 나누기의 분모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형제 공식. S는 VT, V는 T분의 S, T는 V분의 S 뭐 이렇게 나가는 그 흐름. 세 개의 개념이 뱅글뱅글 도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V는 T분의 S 뭐였습니까? S는 S인데 그 중에 T 시간이 1초일 때 가는 거리 막연하게 다 간 거 말고 딱 표준화시켜서 1초 동안 간 거리를 운동의 대표 선수 V로 잡았다. 자, S는 VT 뭐예요? 곱하기에 들어갔으니까 누적입니다. 자, 1초 동안의 V V가 한 개면 V 곱하기 1 V가 두 개면 V 곱하기 2 그래서 V가 T개면 V 곱하기 T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T는 V분의 S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걸 바로 이해할 수 있냐 이거죠. 자, S만큼이 갔는데 이게 몇 초인지 모르겠어. 그럼 1초를 뜻하는 V. 그래서 S를 V 덩어리로 나눈 개수. 그죠? V 한 개는 1초, V 두 개는 2초에서 S 안에 V 덩어리로 나눴을 때 그 덩어리 개수가 몇 개냐. 그게 시간을 뜻한다. 자,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에서 완전히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죠. 벡터와 스칼라. 벡터는 결과 중심이죠. 처음과 끝 두 개만 연결하는. 그래서 처음과 끝을 연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벡터를 합성해 나가고 스칼라는 어떻게 과정 중심이죠. 구정 흘러가는 모든 걸 그냥 눈앞만 바라보는. 어째 보면은 우리 인생도 스칼라하고 벡터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죠. 수험생이라면 스칼라만 집중해야 되지만 벡터처럼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이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 합은 처음과 끝을 연결해서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만 연결하면 벡터의 합. 차는 빼기 의미가 들어갔죠. 빼기 의미 앞에 안 했네. 빼기는 뒤에 기준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뭐죠? 출발점, 기준이 들어간다. 그래서 빼기 뒤에는 기준이 들어가서 뒤에 벡터로서 앞에 벡터까지 간다. 그래서 기준을 이동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벡터 차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왔네요. 뺄셈의 의미 뒤에 기준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관계식으로 갑니다. 이제 이런 개념과 수학적인 계산하는 방법이 들어왔으니 구구단이 넘어옵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암기하는 게 역학 전체에서 한 20개밖에 안 돼요. A는 T분의 V-V0 또는 M분의 F. 그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냥 기본적으로는 힘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A의 원천 F 연결되는 그 힘이 있냐 없냐. 없으면 T분의 V-V0. 힘이 있어? 그러면 M분의 F로 해석을 한다. 그럼 V는 그 자체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V0 플러스 AT. 그죠? 그럼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A가 곧 힘이고 힘은 곧 A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라고 했고 이게 이미지로는 수돗물 이미지죠. 그래서 힘이 전달돼서 가속도 질량이 가속도 운동하면 수돗물의 꼭지가 열려 있는 것처럼 해서 빠져나간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실의 질량 이렇게 될 때 질량이 정지했으면 소진이 없지만 질량이 가속도 운동하면 앞뒤의 힘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획기적인 거죠.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모든 역학, 특히 운동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난 수식만 활용할래. 그죠? 그럼 수식을 활용한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7개더라. S, V0, V, A, T, FM. 그래서 S, V, A, T, FM인데 운동은 처음과 끝 두 개를 나눠서 V0와 V 이렇게 해서 최소 7개 중에는 4개, 그죠? 5개 중에는 3개를 주고 나머지 2개나 3개를 더 구하게 한다. 두 번째는 보통 좀 잘하는 사람들만 쓰는 방법. 직관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VT 그래프. 그래서 VT 그래프가 나오면 어떤 그래프거든 마찬가지지만 나눠보고 곱해보고 했죠. 그래서 나누면 그래프에서 나누기 T분의 V 이렇게 나오면 기울기에 해당하고 여기서 의미는 A 가속도가 되고 곱하면 면적에 해당하는데 여기는 VTS 그래서 이동한 거리 뭐 이런 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운동 대표적인 사례가 중력장 운동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력장 운동은 가속도가 g라는 값으로 아랫방향으로 9.81이라고 안 하고요. 그걸 대명사로 써서 g라고 했습니다. g라는 값으로 아랫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g라 썼어요? 네, 가속도의 크기가 g인데 얘들이 s나 v에 그대로 넘어가니까 대명사로 묶어서 쓰면 이해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이동한 거리도 g 값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무엇에 따라서 초기 운동, 변화는 모두가 다동일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동일한 변화, 즉 가속도가 똑같다. 그럼 제일 처음 출발할 때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운동의 양태가 달라진다. 초속도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된다. 그럼 초기 조건인 V0와 A만 구하면 모든 것들이 정해지는 게 뉴턴 세계관, 결정론적 세계관이었는데 G가 정해졌으니 V0만 알면 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팁을 설정을 해보니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은 누가 설정하느냐 우리가 설정하는 거죠. 위를 플러스로 하면 아래가 마이너스, 왼쪽을 플러스로 하면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합니다. 근데 보통은 V가 대빵이기 때문에 V가 있으면 그쪽 방향을 V, 반대 방향을 플러스,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 이렇게 설정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V가 없다면 초속도가 0인 상태라면 보통은 G의 방향을 플러스, 그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설정을 한다. 그러면 중력과 속도는 G가 일정하니까 VT 그래프에서는 모두 다 기울기가 같은, 위로 올라간다면 위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중력 방향을 마이너스로 설정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 그래프의 기울기가 모두 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중력장 운동의 경우에 그래프는 전부 다 평행한 선들이 나타나게 된다. 크로스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위가 플러스, 어떨 때는 아래가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이래놓고 하나의 그림으로 그럴 수는 없다. 그럼 동시에 여러 물체가 움직이면 적어도 뭐예요? 예, 모든 물체가 다 다를 수 있지만 뭐는 가속도는 같아야 되니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삼형제 요소 공식처럼 세 개가 항상 하나의 세트로 간다는 거죠. 모든 게 닮은 꼴이기 때문에 평행하고 직각삼각형에서 평행하게 나오니까 전부 다 닮은 꼴이고, 그러면은 아랫변 t, 높이 v, 그다음에 넓이 h가 하나만 결정나면 다 세트로 결정난다.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같으면 이제 닮은 꼴이 아니라 이제는 합동이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걸 묶음으로 또 하나 더 외우자 했습니다. 두 번째 외움입니다. 자유낙하 t를 먼저 줘요. 그러면 v는 v0가 없으니까 v는 gt, 그럼 h는 2분의 1 gt 제곱. 그럼 자유낙하 h만큼 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역으로 돌려서 h만큼 자유낙하했어 라고 하면 t는 루트 g분의 2h, v는 루트 2gh, 그죠? 그래서 루트 할 때 g분해로 가는지 그냥 g로 가는지 그것만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연직 상방의 경우에 v0를 던졌다 이렇게 나오죠. 위로. 그럼 t는 이게 빵이 될 때까지니까 g분의 v0. 그 다음에 그 h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역으로 제일 꼭대기에서 자연낙하 있다라고 해석하자고 했죠. 그래서 2분의 1 gt 제곱. 자, fm 관계로 갑니다. 그러면 힘의 의미는 힘과 운동의 결합을 하는 게 운동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힘 파트 따로, 운동 파트 따로 고민하다가 그걸 결합한 탁월한 착안을 한 사람, 그게 뉴턴.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 하면 시그마 F는 시그마 MA. 여기 핵심은 F는 MA를 다 하는데 시그마가 어디에 어떤 의미로 붙느냐가 잘 안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M, 시그마 F 이 두 개로 정확하게 알자. 그렇다면 알짜 힘이란, 힘이 아니라 그냥 알짜 힘이라는 거는 가속도로 바로 치환되는, 즉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모든 힘의 총합 시그마 F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힘이니까 모든 힘의 합 이해되지만 이게 곧 가속도다. 이게 잘 안 들어오니 그걸 강하게 기억을 하자. 알짜 힘은 가속도입니다. 그냥 힘은 가속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힘의 총합에 의해서 가속도가 결정난다. 자, 그러면 개를 설정할 때 지켜야 될 유일한 규칙은 뭐예요? 하나의 개로 묶었을 때 이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가속도가 같다, 힘이 같다. 뭐 그게 작용하는 힘이 같다. 아니, 가속도죠. 가속도가 같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힘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힘들을 배웠습니다. 총 우리는 5가지, 2가지, 한 가지, 총 9가지 힘을 배우는데 우선 첫 번째 장력. 장력의 크기는 그죠? 실 하나의 크기 모든 곳에 다 같고 외부에서 준 만큼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력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한 가닥의 실에는 모두 같은 종류의 크기가 같은 힘에 작용한다. 그럼 방향은요? 실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그럼 가다가 실 가운데 뭐가 그죠? 수도꼭지가 있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가 열려 있으면 가속도가 생기고 그러면 힘의 소진이 생긴다. 그래서 가속도 운동한 질량이 있으면 양쪽의 장력 크기가 달라진다. 그럼 실이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질량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늘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질량이 없고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실이라 부르지 않고 용수철 고무줄이라 부른다. 그죠? 그래서 장력과 탄성력, 탄성력은 용출에 작용하는 힘은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길이 변화, 델타 X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장력은 늘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힘이 작동을 안 하는데 당겨서 늘리려고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한다. 근데 탄성력은요. 더 줄여놓으면 밀어내기 때문에 청력도 있다.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장력의 방향은 양쪽에서 안쪽, 그죠? 팽팽해지는 방향. 그래서 양 끝에서 실 방향으로 안쪽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두 번째 힘이죠. 소지강력.
수직 항력은 두 물체가 언제 작용할 때? 접촉. 그럼 거꾸로 분리 이렇게 나가죠. 접촉할 때, 충돌할 때 이렇게 해서 키워드 코드 추출이 들어가고요. 분리도 이제 수직 항력이죠. 왜? 수직 항력이 0이라는 게 수직 항력이 0이 아니다가 0이 되는 이 지점을 우리는 분리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수직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접촉한 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걸 우리는 수직 항력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떼 넣어야 되니까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 되면 쓸려가니까 다른 상황이 되겠죠. 자, 그다음 아주 중요한 꼼꼼하게 아는 그리고 정말 꼼꼼하게 내면 힘든 탄성력입니다. 어디? 용수철. 그럼 K의 정의는 어떻게요? 델타 X분의 델타 F. 즉 길이 변화에 따른 힘. 달리 말하면 힘입니다. 힘은 힘인데 단위 길이 늘어났을 때 혹은 줄어들었을 때 단위 길이 변할 때 작용하는 힘. 즉 단단한 정도. 그럼 탄성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늘리면 당기고 당기면 민다. 이렇게 구로 만들 게 아니라 어디? 자연 상태를 향해. 힘이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는 그 지점을 향한다. 그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가는 그 지점. 그걸 마인드 컨트롤에서 가장 자기한테 명령할 수 있는, 명령했을 때 잘 듣는 그 지점. 자기의 가장 안식처. 이런 것들, 중요한 안식처라고 하는 것처럼 탄성력도 그런 지점을 향한다. 그럼 용수를 직령일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작아지죠. 예. 그래서 분의 1 합성을 하게 되고 병렬하면 탄성력이 커집니다. 또 땡땡해지죠. 그래서 커지는 함성, 그냥 시그마 x가 된다. 그럼 진동을 하게 되면 어디를 향하느냐? 진동은 그냥 가만히 있는 지점, 평형 지점이죠. 힘의 평형 지점을 힘이 없는 지점을 중심으로 딩딩딩딩딩 반진동을 하게 된다. 마찰력입니다. 문제에서 마찰력이 있다라고 하거나 근데 마찰력이 언급이 전혀 없는데도 마찰력이 작용할 때는 언제? 굴러갈 때.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는 것은 마찰력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 가면 바퀴가 구를 수가 없다. 크기와 방향을 구할 때 우선적으로 살펴야 될 것은 어떤 물체의 상태냐, 운동 상태. 왜? 마찰력은 운동하냐 아니면 정지느냐. 정지라는 것은 절대적인 정지가 아니라 면과 면 사이에 서로가 같은 운동이냐 아니냐죠. 그래서 두 물체가 붙어 있는 경우냐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경우냐 따라서 마찰력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힘인데 힘은 원래는 가속도가 연결되는데 이거는 운동 상태 V와 연결된 그런 개념이다. 라는 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그 운동 상태 V를 잘 봐야 된다. 그럼 운동 상태에 따라서 운동 정지했느냐 아니냐.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그럼 정지 중에서는 정지는 수직으로 쭉 올라가서 외부에 주는 만큼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V는 X 그래프로 나타나죠.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수평이 딱 되는 이렇게 완전히 그래프가 바뀌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빗면을 타고 올라가다가 수평이 딱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정지했을 때 작용하는 정지 마찰력하고 운동할 때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 정지했으면 운동을 안 하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다. 운동을 하면 에너지 손실이 있다. 근데 어떤 운동을 하면 굴러가는 운동을 하는 거는 굴러가는 거는 면에서는 정지했다 떨어졌다, 정지했다 떨어졌다, 아니, 붙었다 떨어졌다밖에 안 하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죠. 그래서 운동 마찰력 중에서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 그럼 운동은 정말로 붙어 있거나 아니면 굴러갈 거다. 이게 정지 마찰력이다. 특히 굴러갈 때 정지 마찰력은 강체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외력의 크기에 따라 똑같죠. 주는 만큼만 반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시키려고 하는, 즉 외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 어쨌든 가만히 있는 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한다. 최대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뮤, 그죠? 접촉하는 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뮤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어도 꾹 눌러서 결합된 정도, 수직 항력의 정도, 붙어 있는 정도, 수직 항력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뮤 n. 운동 마찰력은 역시나 뮤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것도 정지냐 운동이냐 따라서 뮤가 달라지죠. 그래서 뮤 프라임 역시 결합된 정도, 접촉한 정도, 수직 항력. 그래서 뮤 프라임 n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다 나왔지만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공기 저항력, 유체 속에서의 저항력. 물체가 유체했을 때 유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운동하건 말건 있기만 해도 작용하는 것 부력. 근데 그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작용하지 않고 움직여야만 작용하는 것 그게 저항력. 그래서 공기 저항력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V에 비례합니다. V 제곱에 비례할 수도 있고 V의 2분의 3승에 비례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V에 비례한다를 씁니다. 그래서 KV
그죠? 그래서 물체의 속력은 항상 마지막에 일정하게 평형 상태가 되도록 한다. 이제 올라가다가 일정한 값으로 종단 속도를 향해서 간다. 속력이 늦어도 종단 속도를 향해서 위로 볼록, 속력이 빨라도 종단 속도를 향해서 아래로 볼록 방향으로 달린다. 물체의 운동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 힘은 어, 저항력,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저항력 그리고 마찰력, 그죠?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상대 속도로 넘어갑니다. 상대 속도란 운동하는 관찰자가 보고 세상을 다르게 느끼는 그걸 표현한 거죠. 자기가 운동하는지 모르고 자기 운동을 상대편한테 이전시키는, 자기가 잘못하는지 모르고 네가 잘못해서라고 하는 그 유아틱한 사고방식을 드러낸 게 상대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상대 속도 어떻게요? 두 물체가 운동을 해야죠. 두 물체가 운동한다. 왜? 관찰자가 안에 들어가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관찰자도 드러나니까 두 물체 이런 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두 물체라는 조건은 동시에 충돌이라는 상황도 만들기 때문에 충돌, 운동량, 충격량 이런 개념도 불러온다. 그럼 상대 속도, 절대 속도 변환 법은 누굴? 관찰자를 변화시키죠. 관찰자를 절대 속도로 바꾸면 전부 다 절대 속도. 관찰자를 정지하게 되면 상대 속도 이렇게 나간다. 그 처리를 동시에 다른 거에도 전이시킨다. 관성력, 관찰자가 가속도 운동할 때만 보이는 가짜 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적용이 안 되기죠. 누가 줬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가속도 운동하는 사람한테만 보인다. 가짜 힘이다. 그죠? 그래서 원심력도 일종의 가짜 힘, 관성력이다. 원심력은 원운동하는 물체 안에서만 보인다. 수평면에서 가속도 A로 움직이는 버스 속에는 그죠? 관성이 생긴다 하지 말고 그냥 새로운 중력 가속도 G, 마이너스 G, 반대 방향으로 G, A죠. 반대 방향으로 A. 그래서 원래 있는 G와 반대 방향으로 A 두 개 합성인 루트 A 제곱 플러스 G 제곱이라는 대각선 밑으로의 새로운 중력 가속도 G 프라임이 생겼다. 유사 중력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운동하는 물체도 가속도 운동하면서 관성력 작용하죠. 이렇게 원운동하는 물체 안에서 작용하는 그 관성력을 우리는 원심력이라 부른다. 그럼 원운동으로 가면 원운동의 기본 공식 3개 나오죠. V는 R 오메가, A는 R 오메가 제곱, F는 MR 오메가, R분의 MV 제곱, 그죠? MR 오메가 제곱, R분의 MV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원운동이란 S, 운동의 결과로 보면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서 움직이는 운동. 이건 낮은 차원이죠. V는. 운동은 V에 대해서 수직으로 일정한 가속도 힘이 작용하는 운동. 그럼 원운동할 때 작용하는 힘을 실제로는 원운동을 하게 하는 힘을 우리는 구심력이라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구심력의 관성력을 우리는 원심력이라 부릅니다. 그럼 구심력이라는 별칭을 붙일 수 있는 건 여러 모든 힘들이 다 가능하죠. 돌팔매질을 할 때 실에 달려있는 돌멩이 운동을 볼 때는 실에서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원운동하는 물체 밖에서 볼 때 물체의 운동 방정식은 밖에서 봤습니다. 그럼 운동을 합니다. 보이죠, 운동이. 그러면 왼쪽에 시그마 F도 있고 MA도 있고 따라서 시그마 F는 시그마 MA, 즉 이렇게 써도 되고 M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R분의 MV 제곱 써도 됩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운동 파트는 0. 그럼 힘은 시그마 F도 있었는데 원심력 마이너스 MA가 더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F 마이너스 MA 이퀄 0. 이게 제대로 된 식이다. 주기운동 아주 중요한 변환 관계식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고 이것도 한번 외우고 나면 정말 많이 써먹는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2파이 F. 단진동합니다. 단진동 운동의 차원으로 운동으로 정의를 하면은 뭐예요? 원운동의 정사형 운동. 그죠? 힘 차원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힘? 복원력이 작용한다. 복원력이란 거리에 비례하고 중심으로 되돌리는 힘을 얘기한다. 정사형이란 2차원 운동을 1차원 운동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정사형을 시키면 원래는 R인데 R 사인, V는 R 오메가인데 R 오메가 코사인, A는 R 오메가 제곱인데 마이너스 사인까지 붙는 그 흐름이죠. 그래서 그 조건표로 우리가 외우자고 했습니다. 뿅뿅뿅. 그죠? 표 떠오릅니까? 왼쪽에 S, V, A. 가운데에
가운데와 왼쪽, 오른쪽. 그러면 S가 최대인 곳은 양끝.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R, A 둘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V는 가운데 최대, R 오메가 혹은 A 오메가, R과 A는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A는 또 양끝, 근데 그때는 안쪽을 향해서 A 오메가 제곱, R 오메가 제곱이라는 크기가 된다. 속도의 최대값은 A 오메가, 가속도의 최대값은 A 오메가 제곱, 이렇게 R분의 A V 제곱, 뭐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용철 진자의 중심은 용철 진자의 중심은 진동의 중심이니까 평형 상태죠. 그다음에 탄성력의 중심은 자연 상태. 두 개 달랐죠. L0와 시그마 F는 0인 지점 두 개가 달랐습니다. 복원력의 크기는 외력의 변이 X에 비례해야 되고 방향은 중심을 향해서 간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F는 MA 일반적으로 다 되는데 원운동 F는 MR 오메가 제곱. 단진동 F는 MA 오메가 제곱 혹은 R분의 MV 제곱 이렇게 넘어가죠. A분의 MV 제곱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용철의 진자에서는 탄성력이 복원력이고 주기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 그죠? 외력의 영향, 외력이 더 있으면은 용철이 있고 외력이 더 있으면 진동의 중심만 이동하고 주기는 K분의 M, K와 M만 있으면 되니까 외력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진자의 복원력은 중력의 일부, 장력과 중력이 합성된 거이고 장력은 없애주기만 하니까 중력 일부 얼마? mg 사인. 근데 근사를 시켜서 사인이 아니라 세타로 그냥 바뀌었죠. 자, 그래서 길이, 실의 길이는 변화를 주지 못한다. 주기는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 그죠? 그래서 구 모양의 구슬 속도 마찬가지로 장력 대신에 수직강력으로 바뀌었을 뿐 중력의 일부라는 건 똑같다. 자, 다 끝나갑니다. 운동량, 운동의 상태를 대표하는 V, 그리고 운동의 주체를 나타내는 M을 곱한 값. 그래서 MV, 아주 중요한 값이죠. 보존됩니다. 뭐가요? 외부에 힘이 작용 없으면 그 개 전체의 운동량은 보존된다. 왜? 힘이 시간으로 누적돼야 운동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이 된다. 운동의 변화가 명확히 보이면 운동의 변화가 명확히 보이면 델타 A를 써서 운동의 변화 A를 써서 F는 MA. 근데 처음은 끝만 보여요. 중간에 안 보여요. 그러면 힘을 어떻게 정해요? 델타 T분의 델타 P. 그죠?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를 가지고 힘을 구한다. 그래서 힘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을 얘기를 했죠. 그럼 충돌은 운동의 끝 혹은 운동의 시작. 그러니까 충돌 전후를 연결해 주는 건 딱 운동량 보존 이거밖에 없다. 그죠? 그럼 충돌 분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운동량 개념을 써야 된다. 지구하고 충돌한 아주 특별한 케이스는 뭐예요?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구의 운동량을 고려하지 못하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반발 법칙 E는 V-V0 V 프라임 마이너스 V0 프라임 이렇게 해서 지구와 그 반대. 근데 지구의 운동은 다 제로니까 충돌 전, 충돌 후의 운동의 변화. 그게 E다. E는 V분의 V0. 혹은 V 프라임. V 프라임은 E의 V0. 그죠? 처음에다가 E 배 곱해서 나중 속도가 된다. 그럼 지구라는 게 시험에서는 바닥, 벽, 빗면 이런 거하고 나옵니다. 그럼 그쪽에서 작용하는 힘은 면의 수직 방향. 그죠? 수직 방향이 작용이니까 수직 방향은 운동량 보존이 안 되고 수평 방향은 운동량 보존이 된다. 자연학화시켜서 공을 바닥에 튕기면 속도는 E 배가 돼서 E 배 이렇게 차단해서 속도가 점점 줄 거고, 그죠? 그러면은 X축, Y축, 그 다음에 멸비 이렇게 나왔을 때 Y축에서 2배, 그러면 X축도 당연히 2배. 왜? 중력장 운동은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전부 다 닮은 꼴이니까 하나의 변화가 나머지하고 똑같이 닮은 B로 간다. 그러면 길이, Y 길이가 2배, 그럼 시간도 충돌할 때마다 2배. 그럼 올라간 높이는 2의 제곱배로 점점 변한다. FT 그래프는 그죠? AT 그래프하고 똑같고 면적이 뜻하는 바가 달라지죠. AT는 면적이 그냥 V 이 정도였는데 여기는 V도 아니죠. AT는 면적이 의미가 없었는데 FT는 면적의 변화가 면적이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뜻한다. 자, 마지막 단어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힘을 거리에 곱하면 에너지 1이 되고 시간에 곱하면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일들 중에서 이제 기계가 하는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무작정 일, 총량의 일이 아니라 시간당 하는 일,
일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T분의 Fs. 근데 또 해보니까 FV, 시간당 움직임 거리. V를 써서 FS가 아니라 FV로 바꾸기도 한다. 물체에 작용한 힘을 판단한 다음에, 그죠? 보존력. 어떤 힘이 작용하냐 해서 어떤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찾아서 보존력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그거의 위치 에너지를 찾고, 그 다음에 운동을 찾아내면 어떤 운동이냐 따라서 운동 에너지를 찾는다. 그죠? 그래서 힘과 운동 찾는 게 1단계, 거기서 어떤 에너지가 있냐 없냐, 에너지 보존을 쓸 수 있냐 없냐 2단계, 그 다음에 전개를 한다. 에너지 보존을 쓰려면 최소한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는 조건이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마찰력. 그죠? 그래서 마찰력이 있냐 없냐. 공기 저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냐 없냐. 이 두 가지만 없으면 에너지 보존 다 쓸 수 있다. 그죠? 방금 얘기했습니다. 에너지 손실이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마찰력이 작용하더라도 모든 마찰력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정지 마찰력은 에너지 보존되고, 운동 마찰력, 그죠? 쓸려 나가는 미끄럼 마찰력에서만 에너지 손실이 있다. 수직 항력이 작용하면 수직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운동의 방향만 바꾼다. 그쪽이 충격량, 운동량만 바꾼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강체, 유체는 다음에 강체, 유체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좀 길었지만 이게 역학 전부니까 이걸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돼요.